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의 유재석, 네, 유재석입니다. 자, 지금 뭐 정부가 정말 뭐 공급, 그렇죠. 정말 이제 뭐 8.4 대책 때 뭐 아니면 또 2.4 대책 때 나왔던 많은 지금 공급책들을 현실화하겠다. 뭐 이런 정말 뭐 계속 뭐 쏟아내겠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자, 여기에다가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계속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들을 뭐 계속 주고 있고,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또 그 금융감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 좀 관리를 하겠다. 자, 결국은 대출 규제에 관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정부는 정부대로 또 뭐 그런 금융기관들은 금융기관들대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 바로 배경에는 지금 정말 내 집값이 올라도 이제 너무 올랐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부에서 뭐 공급이면 공급, 또 수요 억제면 수요 억제, 많은 정책들을 정말 뭐 100가지 처방을 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나오는 얘기는 그거죠. 백약이 무효다.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많은 처방전을 내더라도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그냥 혼자 움직이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정부의 이런 많은 규제책들이, 많은 처방전들이 이렇게 효과가 없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여러분들의 궁금한 내용들 아니면 세미나 안내 뭐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궁금증, 세미나 안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그 집값 안정 대책,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수많은 지금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정말 그 대책에 대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보자면은요. 서울의 25개구 전체 다가 집값이 상승하는 거는 더 말할 것도 없겠고, 지금 주간 상승률로 보더라도 대부분이 다 0.1% 이상의 지금 평균 지금 상승률이 약 한 2% 정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이게 주간 상승률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지금 상승률을 계속 기록하고 있고, 더더구나 이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커져나가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왜 이렇게 지금 서울의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런 어떤 그 사례를 좀 보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자, 일단 개포 쪽에, 그렇죠. DH자이 개포라고 하는 바로 이 아파트가 5가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자녀가 되겠죠. 그래서 무순이 이제 청약을 하는데 5가구를 네, 정말 분양을 하는데, 와, 그렇죠. 정말 25만 명이 몰렸습니다. 자, 그러면 5가구 모집에 25만 명이 왔다라는 것은 무려 24만 9,995명은 괜히 한 거죠. 네. 그런데 5가구에 25만 명이 왔다라는 거는, 첫 번째는 사실 이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나온 대책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게 뭐 10억 로또다, 15억 로또다. 자, 이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나온 대책이 오히려 이렇게 5가구 모집에 25만 명이 몰리게 하는 일종의 빅 이벤트가 된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5가구 모집에 25만 명이 몰릴 정도면 이거 누구나 다 해봐야 되는 거잖아. 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오히려 뜨겁게 달구게 하는 이런 오히려 요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 오세훈 시장이 아예 그 처음 뭐 이렇게 그 시장에 이제 출마를 했을 때 그때 나왔던 얘기가 바로 스피드 공급,
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재건축 뭐 이쪽을 많이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내가 시장이 되면 서울에 있는 재건축을 좀 빠르게 공급하겠다. 자, 그런데 당선되자마자 이런 어떤 것들에 힘입어서 재건축 아파트 값이 또 천정부지로 올라가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사실 좀 주춤주춤한 게 사실이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공약을 한 그대로 스피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한 그 사례들이 이제 속속 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잠실 주공 5단지 맞습니다. 잠실에서 가장 뭐 대표적인 사실 강남권에서 뭐 가장 주목하고 있는 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국제설계 공모라고 하는 50층을 가는 그 안을 통과시키고 나서도 그렇죠. 교육 영향 평가라고 하는 여기에 발목이 잡혀서 무려 3년 동안 그렇죠. 3년을 계속 질질 끌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달 초 들어서 이 3년을 끌어왔던 교육 영향 평가도 통과가 됐고 또 주거 말고 비주거 비율을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오히려 주거를 약 한 300세대 정도 그러니까 최초에 한 6,400세대 정도로 예정됐던 것들이 약 한 6,700세대까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거의 7,000세대에 가까운 이 잠실 주공 5단지가 그것도 최고층 50층 규모로 진행하는 이것이 이제 스타트가 됐다라는 것은 굉장한 시그널들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있는 미성 크로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에도 이미 2년 전에 뭐 이주하고 철거하고 지금 거의 다 지금 끝난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설계 변경이 잘 진행이 안 되면서 좀 미적미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올해 이제 새로 착공을 하게 되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결국 잠실주공 5단지라든지 미성 크로바라든지 이런 대장 재건축 아파트들이 스피드 공급이 좀 본격화되는구나. 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다시 재건축 시장이 들썩들썩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도 이것이 상승률로 나타나는데 바로 잠실이 속해 있는 송파가 강남 3구 안에서 최근에 또 가장 뜨거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한 0.2% 이것도 높죠. 자, 그런데 0.24%까지 엄청난 상승폭을 보이고 있고 자, 강남 같은 경우에도 0.18% 정도 지난주 됐던 것들이 뭐 최근에는 0.23%까지 올라가고 있고 지금 서초 같은 경우에도 0.20에서 0.22로 자, 강남 3구에서 그렇죠. 이 작은 수치가 움직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숫자 그러니까 절대 금액으로는 엄청난 금액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강남 3구가 오히려 지금 현재 엄청나게 뜨거운 상황이다. 자, 그러면 서울만 이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요. 야,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지금 아까 제가 서울 같은 경우도 0.20이라는 게 지금 최고치라고 하는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0.49%라고 하는 주간 상승률이 그렇다라는 거고요. 자, 인천 같은 경우에도 0.43%. 야, 지금 뭐 상승률이라든지 상승 기간이라든지 상승폭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서울 엄청나게 뜨겁죠. 경기도 정말 역대 최고치죠. 뭐 인천 뭐 엄청나게 뜨겁죠.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서울, 경기, 인천이 있는 수도권 쪽에 있는 상승률들은 그렇죠. 0.39%라고 해서 지금 4주 연속 계속 최대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주 전에 0.36%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죠. 자, 그런데 이게 또 0.37%까지 확대가 되더니 최근에는 0.39%라고 하는 또 역대 최고치를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 상승폭 자체도 확대가 되고 그 상승 기간 자체도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많은 규제들 또 많은 공급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택 매매 시장에 소비자 심리 지수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오히려 더 견고해져가는 더 강해져가는 이런 모습인데 이것이 무려 146.3 수도권 전체가 이렇습니다. 이것이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높은, 자 서울이 작년 8.4 대책 직전에 가장 뜨거웠을 때가 약 한 155까지 갔는데 거의 그 수준까지 지금 뭐 근접을 하는 이런 수치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값 안정 대책이 백약이 무효인 이유, 아까 서울 뭐 경기 인천 다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공급을 지금 뭐 늘리겠다. 지금 8.4 대책 때 나왔던 물량들, 아니면 지금 2.4 대책 때 나왔던 이 물량들 지금 뭐 계속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뭐 태릉 뭐 대체부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용산 같은 경우에도 뭐 또 8만 가구 지금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용산공원에 뭐 여러 가지 계속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대선 후보들도 지금 공급 얘기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사전 청약 물량도 확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대출 규제, 뭐 금리 인상. 자, 이렇게 뭔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백약이 무효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 PIR이라고 하는, 내가 내 소득을 얼만큼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게 바로 PIR 지수라는 건데요. 자, 지금 수도권의 PIR이 6.8이었던 게 8로. 자, 그러니까 내가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집을, 그렇죠, 8년이 돼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건데, 자, 현실은 그게 아니죠. 아니, 어떻게 내가 뭐 연봉 6천 받아서 6천만 원을 다 모을 수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뭐 모을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뭐 12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60년을 모아야 되는, 8년이 아니라는, 실제는 훨씬 더 가혹한 이런 것들을. 자, 이러다 보니까 많은 생애 첫 부동산, 특히나 2030 세대들이 대부분이죠. 지금 아니면 안 돼. 지금 사야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하면서 매입 행렬에 뛰어들면서 결국 계속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 짧은 시간에 다 시장을 분석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서울 쪽 투자에, 특히나 최근에 똘똘한 한 채 엄청나게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주 화요일 날 딱 한 번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최근에는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주 소수 인원만 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세미나를 하고 또 끝나고 나서는 개인 상담까지 다 해드리고 있는데 아주 소수 인원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를 좀 빨리 하셔야 되겠죠. 02-2638-3956,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세미나나 개인 상담을 통해서 성공 투자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지금 요즘 잠실 엄청나게 정말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죠. 지금 잠실주공 5단지라든지 뭐 진주 미성 크로바 또 우성 1, 2, 3차까지 정말 가장 요즘 이제 뜨거운 지역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잠실 쪽으로 가서 오늘 한번 우리가 좀 그래도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이런 투자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실 쪽을 왜 지금 주목하느냐? 자, 결국은 1, 2인 가구들이 지금 이제 60%인 시대를 저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뭐 10집 중에서 6집, 뭐 많게는 7집까지 혼자 살거나 이제 둘이 살다 보니까, 자, 결국 이런 1, 2인 가구들이 이런 광역 업무지구, 자, 지금 서울에 7대 광역 업무지구 7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잠실과 뭐 용산이나 마곡 같은 바로 이런 지역들이 되겠는데요. 많은 산업들이 돌아있는 이런 쪽에 초소형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잠실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재건축 쪽의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잠실 마이산업단지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그것이 바로 잠실인데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공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1, 2인 가구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잠실 쪽에 있는 리센트라는 바로 그 아파트, 전용 27제곱미터, 채 10평이 전용이 안 되는 이런 아파트, 원룸 아파트 한 채가 무려 실거래가가 12억 2천만 원대. 야,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아무리 그 잠실이라든지 아무리 강남권 쪽에 내가 대기업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내 원룸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남권 쪽에서는 바로 이런 대체주택,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아파트가 아니어서 투자할 수 있는 실거주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쪽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죠. 저 뭐 잠실 쪽 뭐 많이 아시겠지만 자 일단은 롯데월드타워 그렇죠. 123층에 555m 국내 최고층 빌딩이 이미 들어와 있고 롯데의 뭐 그 많은 본사 계열사들 이미 업무 타운이잖아요. 이게 자 여기에다가 이게 잠실역과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더더구나 지금 잠실주공 5단지뿐만 아니라 진주, 미성, 크로바, 장미 여기에다가 뭐 우성 1, 2, 3차까지 잠실 쪽에 재건축 기대감 엄청나게 높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종합운동장 쪽으로 지금 뭐 2호선, 9호선 연결되는데 바로 이곳이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라고 하는 뭐 정말 그렇죠. 코엑스 3배 규모의 20조가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그런 또 빅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삼성역 쪽에 같이 그렇죠.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같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자, 삼성역 쪽이라든지 지금 잠실동이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 뭐 삼성도 할 수가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자, 유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몽촌토성역 8호선과 한성백제역 9호선, 잠실역 2호선, 8호선 더블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바로 방이동 지역이 되겠는데 이 방이동 지역이 최근에 1, 2인 가구 젊은 직장인들의 정말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쪽이 죽어도 죽어지만 생활 인프라가 너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 보고 있는데 바로 그런 지역이 되겠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올림픽공원이 바로 내 집 옆에 있고 잠실 한강공원도 바로 내 집 앞에 있다라는 이런 좀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잠실 업무지구의 1, 2인 가구 직주 근접 오피스텔 바로 그 인기 입지 바로 그 대로변 그 가까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대지가 544평 또 지하 4층에 지상 20층 그리고 총 367세대 주차가 230대나 되는 어마어마한 대단지가 되겠고 그리고 바로 집도 방이 6.5평 정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또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방, 주방, 거실 뭐 다 욕실 다 되어 있으면서도 또 복층 침실이 같은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넓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세대당 3.6평 정도의 주차장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결국 풀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 자 젊은 우리 그 직장인들의 로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잠실 같은 이런 트리플 역세권에 그것도 또 복층으로 된 이런 구조. 자 그런데 너무 가격이 비싸면 그렇죠. 뭐 아까처럼 원룸 하나가 12억이면 어렵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2억 7,800에서 2억 9,200. 자, 잠실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마지막 2억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내가 전세를 안고 투자한다 그러면 2억 4,800 정도 전세를 예상한다면 약 한 3,000에서 3,200만 원, 3,000만 원대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고 내가 만약에 이거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게 일반 임대 사업자로 월세로 받는다라고 한다면 보증금 한 1,000에서 2,000 정도 생각하시고 월세도 약 90에서 100만 원 정도로 높게 기대할 수 있어서 그런 월세를 받는 내가 뭐 연금처럼 받는 그런 노후를 위한 투자로도 상당히 훌륭한 투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제는 주택 쪽보다는 아무래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상가를 보시는 분들도 요즘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상가를 우리가 투자할 때 왜 요즘 상가가 이렇게 인기가 많냐? 왜 상가 쪽으로 부동산 수요가 몰리고 있느냐? 당연히 바로 이 부분 때문이죠. 자,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은행에 넣어놔도 정말 손해보는 기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상가 쪽으로 우리가 좀 눈을 돌려볼 수밖에 없겠고 또 주택 규제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저금리와 주택 규제에 대한 반사이익으로서 상가가 또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상가 투자는 늘 걱정되는 게 이게 공실이 나면 어떡하지? 아니면 또 나중에 이것이 뭐 그렇죠. 결국은 안전한 쪽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상가 투자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한 상권이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되는 게 바로 상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표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또 희소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집객력
그러니까 정말 많은 그렇죠. 주변에 있는 그런 고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이런 집객력까지 갖추고 있다라면 이것이 안전한 상권인데 여기에다가 이것이 강남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라면 또 강남 쪽에 그렇죠. 도보 1분 거리의 역세권이라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게 바로 신사역 쪽이 되겠는데요. 자, 신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장 내년에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신분당선이 연결이 되면 강남역 쪽에 있는 이 상권도 같이 확장이 되겠고, 자, 압구정 쪽에 있는 로데오 상권 쪽도 지금 그렇죠. 같이 지금 시너지를 내고 있죠. 지금 가로 상권까지 해서 신사역 쪽에. 자, 그러면서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면서 대로변, 강남 대로변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신사역에서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있는 삼성역까지 바로 위례 신사선이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 상권까지 같이 아우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반포 재건축이라든지 한남 재개발이라든지 압구정 재건축 같은 주변에 많은 고가 주택들이 들어온다라면 이것까지 다 혜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면 3호선 신분당선 위례 신사선 트리플 역세권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라는 거고요. 주간 야간 업무주고 평일 주말 24시간 그리고 365일 북적거리는 그런 복합 상권이 되겠고, 그러면서도 790평, 800평 가까운 대지 위에 쌍둥이 빌딩으로 올라가는 그런 멀티 컴플렉스 스퀘어온 이런 어떤 10년 만에 처음 강남 대로변에 공급되는 랜드마크, 결국 대표성과 희소성과 집객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자, 금액이 중요한데요. 지금 강남 대로변 1, 2층 기준했을 때, 지금 2층 기준했을 때는 11억 7천 정도 생각하면 보증금 1억에 대출 한 7억 정도 생각하면 3억 정도 투자가 가능하고요. 나는 그래도 무조건 강남대로 1층이다. 신사역 도보 1분 거리 1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19억 5천 정도 생각하시면 여기에다가 보증금 약 한 2억 정도 생각하시고 대출 한 11억 생각하시면 6억 정도, 3억에서 6억 정도를 투자하면서 월 한 370에서 5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대표적인 상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그 어디에 투자해서 어떻게 내가 돈을 벌어야 될지, 특히나 내가 서울 쪽에 어떻게 하면 투자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송에서 못 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콕콕 제가 찍어주는 것들을 매주 화요일 날 딱 한 번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충분히 설명을 드린 다음에 또 세미나 끝나고 나서는 다 개별적으로 1:1 상담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미나도 무료로 진행이 되고 뭐 상담도 무료로 진행이 되는데 또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정말 참석하고 싶어 하시는데, 자, 결국 또 코로나 때문에 아주 소수 인원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꼭 예약 전화를 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02-2638-3956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뭐 세미나, 개인 상담 통해서 성공 투자에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매수자들의 지금 조바심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자, 그만큼 또 이제 그 고민이 좀 깊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럴 때 뭐 혼자만 고민하는 것보다는 좀 전문가들과 상담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조금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요즘 많은 그 상담 제가 전화를 받다 보면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떤 갈아타기에 대한 갈증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갈아타기를 할 때 자칫 이런 시기에 잘못했다가는 내 거 뭐 파는 거보다 나중에 못 사는 경우도 굉장히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갈아타기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내가 이것을 증여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 많으실 텐데, 이럴 때 전문가의 도움, 세미나나 개인 상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의 유재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